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요점 정리 수변전 세 번째 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CT입니다. CT. 별루기. 보통 이제 표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CT 그림이고, 여기에 이제 OCR이 들어갑니다. 보통 22,900에서는 OCR이 몇 대? 세 대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OCGR이죠. 근데 OCGR을 줄여서 GR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OCGR인데 OGR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 AS가 있고 여기 전류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전류계가 뭔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꿔주는 거죠. 큰 전류를 작은 전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키워드는 이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전류계 동작도 전류계 역할을 동작하는 건데 포인트는 이게 되는 겁니다. 대전류를 소전류를 바꿔서 가전류 계전기가 동작한다든가 전류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전류를 바꿔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CT 정격값, 변류기 정격값을 어떻게 선정하냐? 보통 이제 1차 전류 대 2차 전류인데 2차 값은 무조건 5A가 기본이죠. 물론 1A도 있어요. 보통 이제 CT가 기계식이냐? 디지털식이냐. 디지털 CT 같은 경우는 1A짜리도 있습니다. 2차 측이. 근데 지금은 다 기계식 개념이기 때문에 2차 측이 다 5A죠. 자, 그럼 왜 5A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러면 요거 1차 측을 먼저 구해야 돼요. 1차 측을 이제 구할 때 여기 보면 만약에 변압기 용량이 450이다. 그렇죠? 450일 때 최소 1.25배. 왜냐하면 CT도 과전류가 흐르면 변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전류도 변류해야 되기 때문에 과전류에 대해서 여유를 주는 거죠. 최소 1.25에서 최대 1.5 곱해서 14.18, 17.0 그러니까 얘보다 큰 거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얘보다 작은 거. 그래서 15가 딱 맞겠죠? 그래서 15짜리 선정해서 15대 5짜리를 선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선생님, 만약에 했더니 100대 5짜리가 있고 1.25 곱했더니 예를 들어서 얼마나 할까요? 200 뭐라 할까요? 계산했더니 한 1200이 나오고 1.5로 곱했더니 1000 그래서 얼마나 할까요? 1450이 나왔다. 중간에 그러면 이게 1000대 5짜리를 선정해야 될까요? 1500대 5를 선정할까요? 이런 문제가 첫 번째 나옵니다. 중간에 꼈을 때, 그죠? 중간에 꼈을 때, 요거 곱하면, 여기 곱하기 해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중간에 딱 꼈잖아요. 그러면 1000짜리냐, 1500대 5짜리냐, 이럴 때는 이왕이면 약간 큰 게 좋아요. 약간 큰 게 좋습니다. CT는 최소 1.25배 이상이 돼야 돼요. 1.25배가 안 되면 CT 포화라는 게 발생이 돼서 CT가 변류를 못 해요. 그래서 작은 거보다 어느 정도 큰 거를 선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간에 꼈을 때는 이왕이면 약간 큰 놈을 선정하는 게 좋다. 두 번째는 뭐냐? CT 값을 선정할 때 여기 보면 변압기 용량을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변압기 용량을 주면 상관이 없는데 안 줄 때 변압기 용량 안 줄 때 계산값을 만약에 변압기 용량을 선정할 때 계산값이 지나가되냐 아니면 변압기 용량을 선정한 값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즉 전류를 계산할 때 여기 전류 계산할 때 그쵸 용량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계산값이 들어가냐 선정할 텐데 보통 변압기에서 표에서 변압기 용량이 딱 주면 준 걸로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안 줬을 때는 부등률을 통해서 막 구할 때는 보통 계산값으로 해도 되고 사실 선정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계산값으로 해도 되고 내가 계산값을 통해서 변압기를 선정한 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저는 다 계산값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항상 최대 전력 기준이죠. 변압기 용량은 내가 선정한 거지만 최대값은 계산값이잖아. 그래서 계산값을 보통 기준으로 해서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세 번째 또 뭐가 있느냐? 여기 옮길게요. 세 번째 뭐가 있느냐? 또
MOF, 우리 CT가 이제 MOF에도 CT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CT가 있어요. 여기 전류가 흐르잖아요. 여기 이 MOF에도 CT가 있는데 여기 CT 구할 때는 전류 값에다가 1.25에서 1.5배를 안 곱한다. 그냥 만약에 전류가 만약에 49A가 나왔으면 그냥 50대 5를 선정하면 된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는 49A가 흘렀으니까 최소 1.25 곱하면 얘가 아마 60 얼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가 75대 5를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딱 안 준다는 얘기고 얘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OF의 CT는 배수를 안 주고 CT 값은 배수를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 알고 계십니다. 보통 여기는 배수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여기 배수. 근데 여기는 이게 배수가 아니라 오차예요. 오차. 오차에 대한 여유를 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 설계할 때 오차는 뭐냐면 49A다라고 하면 오차 값을 얼마 주냐면 많게는 적게는 1.1배에서 많게는 1.2배, 1.25배까지 오차의 배수를 줘요. 왜냐면 오차까지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오차고 여기는 배수인데 그래서 이걸 뭉뚱그려서 그냥 배수라고 적용시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OF에서는 1.1배, 1.25배 보통 오차에 대한 여유값을 주는 거고 얘는 과전류에 대한 배수를 주는 거고 하지만 곱하기 똑같이 여유를 준 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MOF에 배수를 안 주면 곱할 필요 없고 근데 대부분 문제가 MOF의 CT도 배수를 줘요. 한두 문제가 배수를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한두 문제가 배수를 안 주고 나머지 다 배수를 줘요. CT에도 배수 주고 MOF에서도 몇 배를 하라고 줘요. 요번에 나왔던 문제도 최근에 22년도인가 21년도인가 22년도 1회인가 거기에도 MOF의 CT가 물어보는데 배수 1.25 주라고 했어요. 다 준단 말이에요. 안 주는 문제 거의 두 문제가 밖에 없어요. 간연도에. 근데 그분들은 왜 안 줬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 줬는데 어떤 분은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 몰라서 준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배수를 주니까 준대. 출제적 의도가 그게 아니고 그 배수라는 1.25배는 허용 오차에 대해서 여유값을 줘서 주는 거예요. 설계값을. 과전류에 대한 배수가 아니고. 그래서 1.5배 여유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안 준 분들은 배수 그걸 적용 안 한 거고. 그러면 참 기준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다 얘기했지만 MOF의 CT는 그래서 배수를 주면 배수를 준다. 근데 배수를 안 주면 오차에 대한 여유값을 줘야 된다. 그게 최대 얼마? 1.25배를 주는 게 기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수를 준다. 이렇게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OF에도 여유 배수 줘요. 그 대신 MOF는 보통 1.5배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맥시멈 1.25배 또는 1.2배까지 배수를 줘요. 맥시멈 1.25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근거 자료, 설계 자료가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갖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CT에 대한 전류. 자, 1차 측에 배수하고 2차 측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전류계가 이렇게 있고 CT가 있고 여기 전류계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흐르는 게 1차 전류고 여기가 흐르는 게 2차 전류죠. 그래서 1차 전류는 2차 전류부터 갈까요? 2차 전류. 여기 2차 측. 요게 전류계 지시값이죠. 는 어떻게 하죠? 1차 전류가 그쵸? 여기 보면 여기 CTB가 있는 거죠. 이렇게 15대 5. 그 15대 5만큼 변류가 돼서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1차 전류가 CTB의 역수만큼 읽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기에 흐르는 1차 전류는 어떻게 돼요? 1차 전류는 2차 전류 또는 전류계 지시값이 되는 거죠. 전류계 지시값에다가 작아진 만큼 반대로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CTB를 곱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건 또 전류계 지시값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OCR 탭은 다르죠. OCR 탭은 여기에 만약에 이제 OCR 탭이 이렇게 있어요. OCR 탭은 여기 OCR이라고 합시다. 자, OCR은 어차피 2차 측이니까 OCR이 2차 측에 있으니까 1차 전류가 CT 역수만큼 들어오는 거 맞죠? 여기에다가 배수를 또 줘야 돼요. 왜 줘야 되냐? 이런 거죠.
어차피 여기는 CTB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1차 전류값에다가 나온 값에다가 1.25배에서 1.5배를 곱해서 15대 5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좀 더 크게 한 거죠. 좀 큰 여유계에서 준 거죠. 그럼 거기 역수니까 여유계에서 큰 놈보다 큰 놈의 역수니까 전류가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작아지니까 여기에 큰 전류가 흘러도 얘가 과전류 인지가 안 되니까 오히려 여기서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곱해주면 커진 것만큼 작아진 만큼 크게 했으니까 쌤쌤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곱한다라고 합니다. 아하, 여기 배수를 준 거는 CTB 역수인데 CTB에 이 값을 주니까 커진 거에 역수만큼 되니까 작아지니까 오히려 곱해서 쌤쌤 시켜준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OCR 탭은 이렇게 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OCR 탭도 안 주면 외워야 돼요. 그래서 기본 단위가 트리 값을 트립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탭이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탭이라고 하는데 안 주면 외워야 돼요. 2, 3, 4, 5, 6 이렇게 1단위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결선도 복선도 볼게요. 보통 이제 CT를 이렇게 줘요. CT 주고 여기 OCR 주고 이렇게 줍니다. CT 2대 주고 OCR 2대 주고 여기 AS 주고 전류계 주고 완성하셔. 그러면 이렇게 완성합니다. CT 2대면 얘도 무슨 결선? V결선이죠? 그리고 OCR 2대하고 AS 전류계 들어가면 돼요. 접지해야 되고. 그래서 삼상 3선식에서는 이게 CT 2대, OCR 2대 하고요. 여기에 이제 6600에서 하는 거죠. 보통. 그 다음에 삼상 4선식은 이제 22900이죠. 이때는 어떻게 주냐면 CT가 3대 이렇게 줘요. 그 다음에 OCR 밑에 여기 또 주고 여기다가 OCGR 또는 얘 대신 GR. 얘는 한 대죠? 그래서 여기 OCR 3대에다가 OCGR. 한 대 놓고 AS 그리고 접지하고 그리시면 됩니다. 물 접지는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어디다 상관없습니다. 보통 이제 가동 접속이죠. 근데 차동 접속이 있어요. 차동 접속. 차동 접속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류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얘도 이쪽 방향이고 얘도 이쪽 방향이야. 그러면 이제 얘는 원래는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만 그릴게요. 여기 들어갈 때 전류가 부하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얘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전류계 들어가는데 그래서 얘하고 반대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감극성이 극성은 감극성이고 이런 접속을 이제 우리가 가동 접속이라고 해요. 자, 근데 얘는 봐봐요. 얘는 이제 전류 방향이 어떻게 했죠? 얘는 이쪽이고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갔고 얘는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얘는 부하 전류가 1차 여기 I1이 1로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얘 전류와 이 전류가 같이 연결되어 있죠. 그 결선은 반대로다 보니까 이 전류와 이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때 IC는, 그죠? IC는 IA와 반대가 되죠. 그래서 원래 팩트를 그리게 되면 여기 IA, IB, 여기 IC가 되죠. IC는 I의 반대가 되니까 이렇게 방향이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IC가 되죠. 그래서 여기의 크기, 여기를 크하면 몇 배 더 나온다 그랬죠? 루트 3배가 더 지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류방향 반대 팩터가 돼서 몇 배가 된다? 루트 3배가 더 지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도 요 문제 뒤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요 접속을 차동 접속이다. 꼭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변류기 교체 작업 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요. 이 문제가 세 문제 있는데 지금 하지 마시고 팩터까지 그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제가 천천히 설명한 게 있거든요. 그 문제 가면 거기 가서 하세요. 거기 가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루트 3배 더 지시가 된다. 차동 접속일 때 IA와 IC 전류 방향이 반대가 할 때 그것만 잘 보시면 되고요. 변류기 교체 작업 시 CT 점검할 때 반드시 뭐 해야 돼?
단락을 시켜야 돼. 그죠? 2차 측을 단락을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개방을 시키게 되면 과전이 발생하죠? 그래서 절연이 파괴가 되니까 2차 측을 반드시 단락시키고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그네요. 그래서 2차 측을 개방하면 어떤 상태가 된다? 과전이 발생해서 절연이 파괴된다. 대책은 뭐다? 2차 측을 단락한다. 여기서 쓸까요? 요거 2차 측. 여기 2차라고 했으니까 제가 2차 안 썼는데 여기 앞에 또 2차가 되는 게 2차 안 썼는데 2차 측을 단락한 다음에 교체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CT가 있고 여기 단락하는 단락을 시키고 단락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TT에 가면 CT 시험단자죠. CT 시험단자에 가면 여기 단락하는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단락을 시키고 얘를 개방한 다음에 얘를 교체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계속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폐로가 계속 구성되니까 단락 상태가 되니까 결국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GPT예요. GPT. 보통 이제 1차와 2차가 있고 또 1차, 2차, 3차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1차와 2차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차 측은 Y결선이고 2차 측은 이제 개방 델타죠. 보통 이제 3차까지 가는 게 1차가 Y고 2차가 Y고 3차가 개방 델타가 되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요게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L1 고장 실험, L1 고장 시. 그럼 L1 고장이면 요 한 상이 고장 났고 그때 램프에 L1 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고장이 나면 L1 상, 고장 난 상은 이제 전원이 죽겠죠. 그래서 얘가 점등이 되고, 즉 소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불이 나가니까 어둡다가 되죠. 100볼트가 걸리고, 그다음에 L2와 L3는 어떻게 돼? 오히려 전압이 올라가죠. 전위 상승이 발생하죠. 그래서 오히려 더욱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개방단, 이쪽이 개방단이죠. 개방단도 마찬가지로 전압이 올라가는데 더욱 밝아지죠. 그래서 전위 상승을 보게 되면 1차, 2차 지락된 상은 0볼트가 되는 거고요. 지락이 안 된 상은 이제 누추 3배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6600이다. 2차 측이 110이죠? 그러면 이제 지락된 상이 0이고 평상시에는 이제 한 대당이니까 누추 3배 걸리는 거죠. 그대가 이제 만약에 지락이 됐다. 지락된 상은 0이고 지락이 안 된 상은 누추 3배가 되겠죠. 그러면 6600이고 얘도 이렇게 걸린 상태에서 지락이 되니까 누추 3배가 되니까 110볼트가 걸리는 거죠. 평상시 이렇게 걸리다가. 그럼 개방된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몇 배? 이쪽에 누추 3배, 이쪽 누추 3배니까 3배 걸리는 거죠? 그래서 190볼트가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110볼트가 걸리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접지 계경변할 거라고, 접지 대신 뭐, 지락 계경변할기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MOF가 나옵니다. PT가 있고 CT가 들어가 있죠? 단선도. 참 웃긴 게, 원래 단선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심벌에서 단선도 그릴 때 PT, CT가 보통 많이 들어가고요. 또는 이제 수변전 설비에서 단선도 그릴 때는 MOF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수전 설비 단선 계통도를 그린다라고 할 때 이거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워퓨즈가 있고 피레기가 있고 그리고 여기 MOF를 그릴 때 여기다가 MOF라고 써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참 이게 애매한 게 같이 가면 돼요. 내성규정이라는 책이 같이 가면 되거든요. 단선도, 심벌 이렇게. 근데 뭐 단선도를 이용하여 그러라고 보통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죠. 근데 뭐 그냥 수전설비 단선 계통도 그러면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다 맞는 거예요.
원래 단선도가 있고 뒤에 복선도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수전설비에서 단선도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전설비 기기용 우리 심벌 쪽에서 이렇게 단선도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복선도 대신.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심벌을 이용하여 단선도를 그리라고 할 때는 보통 이렇게 그려요, 저는. 근데 그냥 수선설비에서 단선도 개통도를 그리시오. 단선도 개통을 그리시오라고 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MOF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든 답은 다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게 더 편하죠. 근데 이제 MOF에 단선도, 복선도 그릴 때 단선도를 그리시오라고 할 때 이걸 그려야 돼요. MOF 복선도를 주고 단선도 그리시오. 또 MOF 단선도를 그리시오라고 할 때 수면전습의 개통도가 아니라 단선도를 그리시오 할 때 이렇게 그려야죠. 그냥 거기다 단선도를 그리시오라고 했더니 MOF 단선도를 그리시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MOF만 이렇게 표기하면 땡이란 얘기죠. 개통에선 그래서 수변전설비 단선 개통도 그릴 때는 MOF 써 상관없어. 그러나 순수하게 MOF만 물어봤을 때 단선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 돼. 또는 이거 개통도 그릴 때 심벌을 이용하여 단선도를 그리셔라고 할 때는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답이 확실하다는 얘기죠. 자, 전력량의 계산입니다. 근데 이게 하다도 끝이 없어요. 양이 워낙 간연도가 워낙 많아서 여러분들이 또 가끔 질문 많이 하는 게 양이 워낙 많으니까 몇 년도를 봐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80년도부터 봐야 되냐, 다 아세요? 아니, 여러분들, 아니, 가끔 이제 그 댓글이나 질의할 때 보면 자기는 80년도부터 80년, 90년, 40년치를 본다. 그거 다 아세요? 대단하신 겁니다. 저도 뭐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그 40년치를 다 파악을 하시고 다 하냐 이거죠. 아니에요. 항상 얘기했지만 요즘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와요? 똑같이 안 나와요. 그죠? 간연도에서 똑같이 안 나오는데 오히려 변형된 문제.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것 같아. 출판사에서 책을 낼 때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약간 변형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더 제가 볼 땐 더 확실한 거예요. 숫자도 똑같이 안 나오잖아요. 똑같이 나온 건 쉬운 건 상관없어요. 근데 변형된 문제를 만들기 힘들어졌죠. 어떻게 간에 80년도부터 꼭 봐야 된다. 90년도 그냥 2000년도 이후부터 그죠? 20년만 제대로 딱 공부하면요. 20년, 21년 뭐 이 정도 충분히 딱 보면요. 이거를 자기가 충분하게 소화를 시켰으면 변형된 문제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책만 이 책만 잘 충분히 반복해서 보시면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거 잘 귀에 답만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급할 땐 동영상도 답만 외우고 그러지 마시고 좀 폭넓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런 문제의 유형도 있구나 같이 강의해 나가면 들으시면 돼요. 두 번째 뭐냐, 산업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산업기사만 보시더라고. 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기사만 보시더라고. 상관없어요. 하지만 재검을 하시거나 재검자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산업기사 보는 게 좋아요. 그 대신 또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기사 시험을 보되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기사 책 중에 좀 쉬운 거 위주로 보는 게 좋아요. 요즘에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 1회 때 2022년도 1회 때 산업기사의 기사 문제가 3문제가 4문제 나왔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기사 보신 분들은 3개 중에 2개 다 썼단 말이에요. 기분 좋은 거예요. 여기서 나왔네. 근데 모르신 분은 막 짜증나는 거야. 간연도 없는 거야. 봤더니 기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촬영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기사 봐라. 단지 기사에서 쉬운 거. 근데 기사 보시는 분들은 우리 산업기사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문제도 있어? 어렵지 않지만 이런 문제도 있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막상 하면 그게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 여러분들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지금 이거 좀 더 그냥 바로 얘기하면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교재만 사면 동영상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교재 여러분들 4만 원 안 넘어가잖아요. 할인 받으면 3만 원 얼마잖아요. 비싼 거 아니잖아요.
다른 데는 기사하고 산업기사 다 보려면 30만, 20만 넘어가잖아요. 교재까지 다 하면. 20만 원이 뭐예요? 교재까지 다 하면.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돈 7만 원도 7만 원이나 되나?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교재만 해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난 그래도 난 산업기사 할래? 산업기사 하세요. 난 기사만 할래? 기사만 하세요. 단지 제가 한 거를 나중에 한번, 왜냐면 지금 심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죠. 언제 이걸 다 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하지 마시고 다 본 다음에 좀 더 다양한 문제를 더 보고 싶다라고 할 땐 그땐 꼭은 아니지만 보시는 게 좋다. 자, 갑니다. 여기가 이제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 계량기가 이렇게 전력 양계가 있다. 전력 양계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실제 쓴 전력이 1차 전력이에요. 계량기가 읽은 게 2차 전력이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계량기가 읽은 전력은 뭐예요? 여기 PT가 있고 얘가 CT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계량기가 읽은 전력은 실제 쓴 전력이 그들이 읽어진 게 아니라 전압만큼, PTB만큼 감쇄해서 들어오고 또 CTB만큼 감쇄가 돼서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MOF라는 것은 여기 PT와 CT를 조합해서, 그죠? PT와 CT 조합해서 사용 전력량을 측정을 해서 전압과 전류를 동시에 낮춘 거죠. 그러면 계량기가 읽은 실제 쓴 전력은 계량기가 읽은 전력이 실제 쓴 게 아니죠. 그래서 계량기 읽은 전력에다 뭐 해야 돼? PTB에다가 CTB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계량기가 읽은 전력은 두 가지 형태. 지금처럼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TK3600N으로 읽을 수 있죠. 그래서 T, 계수, T, 시간 3600N이고 여기가 킬로와트입니다. 여기는 와트예요. 그래서 킬로와트라면 마이너스 3승 해야 되겠죠? 요거 지어지니까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는 요 놈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차피 P2 전력은 3상이니까 MOF 2차트 3상이잖아요. 루트 3에다 곱하기 성간 전압 곱하기 성간 전류에다가 그쵸?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만약에 3상 4선지 이란다면 루트 3 곱하기 성간전압이 190이죠? 상전압은 110이고 110은 상전압이죠. PT 한 상전압. 성간은 거기 루트 3배 더 큰 19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건 1차 전류니까 어떻게 돼? 어차피 이제 2차 측이니까 어차피 얘는 IR과 IP가 같잖아요. 단지 이제 얘가 2차 측이니까 1차 전류에다가 어떻게 돼? CTB의 역수를 하게 되면 2차 전류가 되겠죠? 에다가 역률값을 곱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2차 측을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도 구해도 된다. 이렇게 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된다. 두 가지 형태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MOF 승률 배율. 승률 배율은 이제 PT 곱하기 CP고 또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실지수 단위 없죠? 실지수. 네, PTB, CTB 승률도 단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MOF 이렇게 했습니다. 자, 피레기입니다. 피레기. 피레기인데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피레기는 사실 단답에서도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수변전이지만 피레기 쪽에도 일부 나오는 게 있고 담재 쪽에 나오는데 사실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피레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